우리 장관님께서 이 원전 오염수 방류되면은 물론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만 1리터라도 물도 마시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장관님, 이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시찰단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뭐 관광만 한다, 깜깜이 시찰이다, 맹탕 시찰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설비를 전부 가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료 채취한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물론 2021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IAEA의 국제검증단에 11개국 국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죠. 우리나라는 킨스라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에 김홍석 박사가 가 있죠. 그럼 우리는 거기를 통해서 시료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시료 채취를 3번을 했고요. 그 했죠. 시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그러면 통보했습니다. 시료 채취를 하고 있고 지금 킨스에서 분석하고 있죠.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증하고 있죠. 저는 이번에 시찰단 그 인구 구성을 보면서 19분이 킨스에 19명이 나가더라고요. 해양과학기술연구원의 한 분의 전문가, 킨스가 19명, 그리고 유국희 한국 원자력안전위원장 21분이 가는데 킨스에서 대거 19명이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결국 지금까지 IA 통해서 킨스가 가지고 있는 시료 채취에 대해서 검증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분석을 해온 분석을 전문가들입니다. 해왔죠. 분석을 해왔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이분들이 다 간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 킨스의 김홍석 박사가 이 IA 모니터링에 지금 참여하고 참여했죠. 있습니다. 참여했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장관님?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또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 전문가 시찰단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렸다. 대통령의 정부의 책임을 지금 내다 버리고 있습니까, 장관님? 지금 우리 시찰단이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는 것은 나는 그래서 이게 너무 맞지 않다고 우리가 정치 생각합니다. 선동하고 공포를 자극한다. 사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이 자료들 보면요, 2020년 10월 달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TF팀을 만듭니다. 그 TF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대책 보고서 읽은 적 있습니까? TF팀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죠. 보고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후쿠시마 이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그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칠 영향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전문가들의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거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당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하고 7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엘프스라는 거, 다핵종 처리 설비의 성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엘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또 2021년 봄인가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죠. 오셔가지고 IA 기준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안 하겠다.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계속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당시 문재인 과거 정부에 있어서 이런 얘기, 원안위에 대한 이 판단, 정영 장관의 판단, 또 해수부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의 보고서, 이 보고서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달라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뭐가 있습니까, 장관님? 네, 이 문제는 뭐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정권이 달라져야 할 바뀔 이유가 것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중대한 사정 변경은 솔직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자꾸 자극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게 안심입니다. 안전과 안심이 동시에 세트로 가야 돼요.
안전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안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노력, 정부 차원에서 노력과 홍보가 있어야 돼요. 또 일본으로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 설비, 장치,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제한 없는 접근, 그리고 검증 자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정부의 노력이나 홍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솔직히 그냥 전문가 시찰단이 가져오고 IAEA가 나섰으니까 땡, 그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수용성, 안심 여부다. 아니 저는 최근에 어디선가 옥스퍼드대 교수 웨이드 앨리스라는 분이 와가지고 원종 오염수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 해가지고 뭐 공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있나 보니까 성일종 TF팀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우리 장관님께서 이 원종 오염수 방류되면은 물론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만 1리터라도 물도 마시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달라져야 할 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그 이번 일본 그 오염수 처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놓고 이번에 그 시찰단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또 현장 점검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대통령의 정말 광폭적인 외교 행보 정말로 공식 데뷔전을 잘 치렀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G7 확대 정상회의 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말로 최대한 발휘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제 심리적으로 G8 아니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50 클럽 우리 7번째입니다. 오히려 캐나다를 제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사 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그 시사 주간 US News and World Report에 보면은 우리 나라의 강대국 순위가 6번째입니다. 아까 말씀한 30-50 클럽에서도 우리는 7번째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역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다음 5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 규모문에 있어서 오히려 G7에 들어갔다. G8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또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느냐인데 장관님 의지가 있습니까? 네, G8이나 G9이든 뭐 네, 그럼- 정부로서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앞으로 적극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G8에 들어갈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뭐 G7 그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가 예. 한국의 위상을 인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